안녕하세요. 친절한 헬스 양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식과 그리고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유를 먹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3세 학생이었어요. 근데 천식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발작 때문에 응급실도 가는 일도 많고, 약물 사용을 다른 환자들보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테로이드에 노출이 돼 있고, 흡입기 사용해야 되고, 벤토린이라고 하는 그 기관지 확장제를 손에 꼭 쥐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를 유튜브에서 보시고 나서 정말 바로 저희 약국으로 달려오셨어요. 근데 그런 사정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이 아이는 꼭 치료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원인 물질을 사실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셨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면 음식 알러지는 없을까요? 그랬더니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음식에 대한 알러지는 없다고 나와서 음식 제한은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그 환자분들이 사실 오류가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알러지 검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마스트 검사와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두 가지인데요. 보통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99.9%가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 이 검사를 시행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진먼지, 진드기, 고양이 털, 그다음에 각종 어떤 풀 종류, 그리고 음식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음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음식이 잘 안 나오면 93종 중에서 한 20여 가지 정도의 음식에서 안 나오면 나는 음식 알러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큰 오류예요. 제가 여기서 좀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IgE라는 항체 검사가 있고요. IgG라는 항체 검사가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IgE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IgG에서 안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IgE라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몸에서 그 항체를 생산하는, 즉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의 이름을 IgE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IgG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IgG 공장이 있는지를. 그리고 거기에서 항체가 발견되는 그런 기술이나 이 시스템도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한 공장만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생산되는 항체가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거. 그럼 나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류겠죠. 다른 부분에 있다는 거를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도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항상 침구를 깨끗하게 빨아주고, 그럼 털어주고 이런 데만 신경을 썼지 먹는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 아이의 그 천식 환자 아이들이 특징적으로 성장을 잘 못합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성장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왜소하고 좀 키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 아이의 키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줘야겠다. 그래서 우유를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이시고 키우셨대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설득을 해서 IgG 검사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우유하고 계란 흰자에서 검사 측정 지수를 그냥 오버를 해버렸어요. 몇이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수치가 예를 들어서 좀 50몇, 그다음에 10몇, 안 나온 거는 10 이하 나오는데 20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까지 상한선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4000인지 5000인지 알 수도 없고, 계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는데, 어머님이 이 결과를 보시고 정말 너무너무 상심을 하시면서 우리 이 아이한테 키를 성장하기 위해서 계란하고 우유를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IgG 항체 속에서 그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관지에서 날이면 날마다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계셨다는 거에 알러지 검사를 안 했으면 어떨 뻔했냐고 이러시면서 음식 제한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옥수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옥수수를 우리가 많이 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옥수수를 통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죠. 옥수수에서 기름을 뽑고, 그리고 시럽을 뽑아요. 그래서 콘 오일, 그다음에 콘 시럽,
이런 것들은 사실 집에서는 많이 쓰시진 않겠지만 가공식품을 만들 때, 인스턴트 음식을 만들 때 그런 프랜차이즈 식품 산업에서는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옥수수 한 알도 먹지 않아도 밖에서 외식을 한다거나 뭐 햄버거를 사서 드신다거나 가공식품을 먹다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유나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나 계란을 직접 마시거나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지 않아도 빵이라든가 다른 기타 어떤 가공식품 안에 정말 다 조금씩이라도 다 들어있는 게 우유, 계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제한을 한 다음부터, 그리고 이 아이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었는데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발작이 한 번씩 일어나고,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 치료가 정말 완벽하진 않구나 라고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검사를 하시고 나서 제한을 하고 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벤토린 흡입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유라는 거에 정말 우리가 우유라는 생각만 하면 저는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모든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거의 많은 학생들이 특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다 공통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우유가 정말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유 자체에 대한 단백질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어떤 자가 면역이 있다거나 알러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 우유를 섭취하는데 좀 우리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환자분들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서 단 한 케이스도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없는 분이 IgG 검사에서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물론 수만 건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00건은 이상은 넘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그런 결과가 없는 환자가 없었다는 거는 99%라고 저는 장담을 하건데, 아토피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이런 알러지 질환 아이들한테 우유 급식을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유 산업이 사실 많이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에 가면 군수업체,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무기업체가 얼마나 로비력이 강한지. 그런데 이 낙농업체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기업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듯이, 이런 낙농에 대한 제품을 만드는 낙농 산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 우유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를 한다는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토피나 천식 있는 아이들 꼭 검사를 통해서, 마스 검사에서 잘 안 나옵니다. 다른 검사를 통해서 우유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우유 급식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장에 우유를 분해하는 뭐 미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만약에 그런 분해하는 효소들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의 어떤 단백질 덩어리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그게 독성 물질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옛날 우유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겠죠. 왜냐하면 소를 키우는 방식 자체나 사료라든가, 그리고 막 성장 촉진제를 준다거나, 그리고 운동시키지 않고 가둬서 키운다거나, 그런 가축을 키우는 사육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또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나는 이런 우려감도 있고요. 어찌됐든 우유에 대한 항체가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오늘 꼭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한 2달 정도 치료를 하셨고요. 흡입기도 이제 낮은 용량으로 줄여서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도 좀 뒤늦게 그 검사를 하셨는데 쌀 알러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은 한의원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고기를 먹으면 이게 심해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먹을 게 이것저것 다 가리고 나니까 먹을 게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맨날 쌀죽 먹듯이 쌀만 위주로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검사 결과를 보니 쌀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되게 저한테 지금까지 나의 식이요법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검사를 소개시켜 주셨고,
또 그 검사를 하게 돼서 이런 정보를 본인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알게 돼서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고 이런 검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에 대한 감사 인사 카톡이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는 제가 식이요법을 환자분들한테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 환자분마다 다 각자 다르고요. 독이 되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식과 그리고 또 아토피도 포함이 될 거예요. 천식이나 아토피 환자들이 우유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